안녕하세요.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함께하는 2022학년도 정시지원전략 인문계를 맡은 강남대성학원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기획팀장 엄건학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시지원 매뉴얼 작성, 그리고 해당하는 대학에 대한 입시 전략과 입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매뉴얼 작성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정시 매뉴얼 작성 방법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향 설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안정적으로 할 거냐, 또는 소신적으로 할 거냐, 또는 도전적으로 할 거냐 라고 하는 나의 지원 방향을 설정함을 의미를 하고요. 점수를 극대화한다는 건 내가 맞은 수능 점수를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잘 반영해주는, 가장 크게 반영해주는 대학을 찾아라 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보 수집은 경쟁률이나 또는 충원율 같은 사항들을 대학과 학과별로 조합하여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정시 지원 매뉴얼을 작성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종이 배치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 배치표는 표준 점수로 보통 되어 있는데 해당 표준 점수의 점수를 쭉 그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의 라인들을 본 다음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대학의 가군, 나군, 다군별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지원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보통 온라인 배치표는 안정, 가능, 소신, 불안, 위험을 이렇게 합격 확률에 따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가 커트라인을 보고 70%를 보시는 어디가 커트라인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해당 70% 커트라인은 안정적인 점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능으로 나오는 점수들은 전년도에 합격자의 80%에서 85% 정도의 커트라인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나는 일반적으로 소신 하나, 가능 하나, 안정 하나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나는 절대 재수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안정이나 가능 쪽으로 좀 더 지원 가능성이 좀 많아질 거고요. 숫자가 나는 재수를 불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이나 또는 위험 쪽으로 조금 더 숫자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설정하시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극대화하는, 내 점수를 가장 극대화해서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찾아야 하는데 올해같이 수능이 불수능일 때는 과목별로 편차가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편차들을 고려했을 때 내 수능 점수를 가장 잘 반영 영역으로 해주는 대학을 찾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상경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이것 또한 유념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등급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활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다수의 서울권의 주요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어서 사탐과 과탐의 유불리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사탐끼리도 과탐끼리도 상쇄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홍익대, 과기대, 항공대, 그리고 100분위 1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이하의 대학으로 내려간다면 해당 어떤 활용 지표를 적용하는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요 대학이라면 변환표준 점수 12월 17일 날 확인되는 변환표준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현재 점수는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어느 정도 대학이다 라고 가늠하지만 대학에서 선발하는 건 각 대학교 점수를 넣었을 때 환산 점수로 순위를 매겨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환산하였을 때 나의 점수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자, 세 번째, 해당하는 종이 배치표들 보셨을 거예요. 이 종이 배치표는 반영 비중이나 가중치, 가산점들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학과에 맞게 그대로 리스트업 해놓은 사항인데 내 표준 점수를 합산하여 이 큰 배치표에 줄을 쭉 긋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늠선을 볼 수 있죠. 이 가늠선에 있는 대학들을 온라인 배치표에 집어넣으면 대학교 환산 점수를 바뀌게 될 텐데 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실제 지원할 때는 이 표준 점수에 비하여 이 대학 환산 점수가 표준 점수에 비하여 유리한 대학도 있을 거고요. 불리한 대학도 있을 거예요. 내 점수를 잘 반영하여 내 표준 점수보다 많이 반영해주는 대학과 학과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2월 인원을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데요. 이게 해당 수시 2월 인원은 경쟁률과 커트라인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전년도 경쟁률,
충원율까지 꼭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같이 입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배치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시기관의 점수를 추합해서 평균을 내서 내 점수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입시 요강사항들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는 점 있다면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의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건 경향을 볼 수 있죠. 해당 성향을까지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위와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방향 그대로 알려드리면 가군, 나군, 다군. 나는 가능하나 안정 2개 할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하여 가군에서 가능하나 하거나 나군에서 가능을 하나 하거나 나머지는 안정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 대학별로 마감 시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과랑 대학명을 썼고요. 반영 비율 볼 수 있고요. 모집 인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로 안에 들고 한 수시 2월 인원입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경쟁률, 세시 경쟁률 이런 것까지 보셔서 전년도의 경쟁률에 비해서 현재 어떤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가 70%라고 하는 커트라인과 더불어 대성에서도 커트라인을 예측하고 있죠. 조금은 더 다양한 입시기관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평균한 점수와 이 해당하는 점수차를 계산하셔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까지 보시고 가군, 나군, 다군 최소 3개씩 이상 하셔서 경쟁률 보시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서울권 주요 입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입시 사항은 날씨로 보자면 굉장히 흐린 상황입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인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시 일정도 변경됐고요. 불수능이었고요. 문이과 첫 통합수능도 치렀고요. 자연계 교차 지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날씨가 굉장히 어둡지만 한꺼번에 날씨가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씩 안개를 거쳐서 정시 모집에 합격의 해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일정이 급히 변경됐습니다. 생명과학2 20번의 문제가 정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송이 12월 17일 날 결론이 나게 되면서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도 미뤄졌고, 이에 따른 등록 마감 시간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정시 모집 일정은 변경사항이 아직 없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명과학2의 법원 선고일은 12월 17일 1시 30분입니다. 이 선고에 따라 해당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시간은 8시인데요. 이 받게 되고 나서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냐 충족하지 못했냐에 따라 합격자를 바로 다음날 발표해야 되므로 대학에서 조금 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발표일은 같을 수 있으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합격 통보 마감 시간이 중요합니다. 12월 28일 9시 여러분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겠죠. 수시 최종 당락을 결정짓는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요. 1시간 동안 개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9시가 넘었을 때는 더 이상 수시 합격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떨어지셨다면 하루 정도 슬프시겠지만 바로 눈을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 2월 인원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살펴보자면 충원 등록 마감하는 거 하루 만에 다 등록을 완료하셔야 되거든요. 수시. 근데 이 2월 인원은 수시가 끝나야 발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인원을 저녁부터 빠르면 발표할 텐데 어쩌면 12월 30일 원서 접수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날부터 수시 2월 인원을 보지 않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 이건 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날 당당히 지원하시지 마시고 두 가지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의 상위권 대학과 의치한 계열까지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연계열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자연계열의 상위권 대학과 또 상위권 학과들의 2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면 자연계열 친구 상위권이 굳이 인문계로 오지 않아도 될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상위권의 추합까지도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첫날 지원하지 마셔라 라고 해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자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정시 모집은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로 마지막 날 거의 지원하는 편입니다. 서울대 서성한 중경의시라고 하는 이 라인에서
마지막 날 오후에 지원한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50%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물론 마지막에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입시 환경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마지막까지 정보를 취합하시고 지원하시는 거, 요거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서 마감 시간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세대, 서울대, 그리고 고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렇게 시간들이 좀 다른데,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는 동국대가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빠르면 망설이다가 동국대를 넣을까? 건국대를 집어넣을까? 하다가 조금 지켜보지 뭐 라고 해서 동국대를 지원하지 않고 건국대를 지원하는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조금 빠른 마감 시간이 경쟁률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시간 경쟁률이 실제로 이어지는지까지 보시고 지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 전형에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가 신설됨으로써 해당하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늘어났고요. 또한 종합 전형의 연세대학교는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은 특히 영어 1등급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설정했고, 경희대도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전형이 증가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확통이 불리할 수 있죠. 정확히 등급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등급은 약 7에서 12%, 2등급은 18에서 2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친구들이 좋은 수능 등급을 맞지 못함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수능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수능 최저를 맞추기에 가장 최후의 보루였던 영어까지 어렵게 출제돼서 1등급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물론 2등급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최상위권에서 좀 더 1등급을 맞지 못함으로써 한 등급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탈락하는, 특히 1등급으로 설정한 이 대학들은 전원 탈락이죠. 자, 이와 같은 사항들이 늘어남으로써 세 가지 요소로 수시 2월 인원은 정시 입문에서 상당수 증가할 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중경외시 이 건동홍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정시 모집 인원은 전년도 최초 모집 인원에 대해서 벌써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의 2월 인원을 보게 되면 해당 대학길의 2월은 9% 정도 일어났는데 전년도의 2월이 288명일 때 이미 늘어나 있는 이 정원에 9.19%를 대입하면 353명이 더해질 거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못함으로 해서 2월 인원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은 상당수 증가하겠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시 2월 인원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근거에 수시에서 중상위권 이상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삼고 있는 대학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 건국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신설됐고요. 또 이화여대는, 또 한국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수준이 좀 더 높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해당하는 대학들의 2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서성원, 중경외시라고 하는 이 상위권 건동홍까지요. 얼마나 증가했냐라고 한다면 벌써 30% 이상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포커싱해서 보게 된다면 중경외시 이 라인에서 25% 정도 증가, 그리고 건동홍에서 17% 이상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분들의 정시 모집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가 이제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역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까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사항과 예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가능한 사항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수학에 대한 우수함으로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으로 교차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와 경희대 사회 쪽, 여기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이죠. 또한 상경계열이 인문계열 쪽에서는 수학 반영비가 좀 높은 학과이고요. 또한 심리적 경계가 좀 낮죠. 자연계열 친구들이 어문학 계열로 지원한다는 건 인문계열 친구들이 수학과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 따라서 자연계열 친구들이 인문으로 지원할 때 심리적 경계가 좀 낮은 경영이나 미디어, 사회계열 쪽은 자연계의 역습에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상이 불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대학을 보고 상향으로 지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중앙대에 갈 정도의 자연계열 친구가 인문계열 연고대, 건국대, 동국대에 자연계열 정도의 친구가 서성한 중 인문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원하게 될지 실제로 점수가 이와 같을지 이건 알 수 없어요. 또한 안정성을 위해 나는 중앙대 정도는 꼭 갈 거야. 중앙대 자연이 흔들리기 때문에 소신이기 때문에 중앙대 인문으로 안정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경향이 셀지 어느 경향일지 알 수 없고요. 점수를 보다 보니 큰 베네핏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눈치를 고려하다 그냥 자연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차 지원에 대한 사항은 경계는 하되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계의 역습에 따라 조금 유의해야 될 대학들도 있죠. 해당하는 대학들은 또 해당하는 학과들은 수학의 반영 비중이 좀 높은 학과들, 학교입니다. 따라서 자연계의 역습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학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모의지원 서비스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모의지원 서비스 보시면 실제로 자연계가 인문계로 어느 정도 교차 들어오고 있는지 사항들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교차 지원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지 또는 별로 없는지 이와 같은 사항들 보시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따라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나 다군을 경영 쓰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해당하는 현상들 보시고 지원하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인문계에 대한 사항은 기회 요인도 있고요. 위기 요인도 분명히 있었어요.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수실 2월 인원이 증가한다는 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고요. 자연계의 교차 지원이 예상되거나 또는 문이과와 통합수학으로 수학에 대한 불리함이 있는 건 위기 요인이죠. 자, 합산했을 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인문계의 커트라인은 전년계보다는 조금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상위권 이상의 배치 예상의 주요 포인트를 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서성한, 중경외시, 경건동홍 이렇게 보셨을 때 지원의 핵심은 나군입니다. 나군.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나군의 모집 인원의 개가 가군과 다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나군의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군에 지원하는 해당 학교와 학과에 나는 확실히 붙을 자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성한 중2라고 하는 정도의 점수에 자신이 있다면 해당하는 친구들은 위에 연고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서성한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자신이 없다면 아래 있는 대학 경희대 라인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해당 점수가 아니라서 한국외대 시립대 정도의 라인 정도라면 내가 자신이 있다면 해당하는 학교에 자신 있게 지원하고 조금 위로 지원하거나 또는 비슷하게 소신 지원하거나 또는 자신이 없다면 하향 지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요 라인 정도의 점수라면 자신이 있다면 약간 가군에서 위로 가거나 또는 나군에서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따라서 중상위권 이상의 배치의 핵심은 나군을 지원할 때 붙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자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라인을 묶었을 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묶었을 때 이 점수의 라인이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해당 점수의 라인들은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근데 해당 점수는 최초 합과 또는 1차 추합 정도의 중간 정도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표준 점수의 합산이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점이 아니라서 가능선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가군, 나군, 다군을 점수로 조금 더 잘라 설명드리면 위와 같습니다. 서성한 라인을 좀 위에 뺐고요. 서성한 라인의 점수가 궁금하시면 이 앞서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편을 보시면 해당하는 배치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앙대부터 점수를 좀 보게 되면 인원수가 앞에 보시는 것과 조금 다르실 거예요. 묶인 인원수가 왜 다른가요? 라고 하면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는 해당 라인의 점수를 많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동국대의 경찰행정학과 인원이 더해지고 빠지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인원이 다릅니다. 캡처하셔서 같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나군에 자신이 있다면 가군으로 소신 지원하거나 상향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없다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해당하는 나군에 자신이 있다면 가군에 위로 가거나 또는 소신 지원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밑으로 가겠죠. 또한 다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있다면 중앙대의 경영 최상위죠. 최상위로 가거나 또는 조금 밑에 있는 한국외대
또 다군에 신설된 동국대 이런 라인으로 이제 서로 내려오게 되는 사항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상위권 이상의 배치의 핵심 나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중상위권 이상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 불수능이라서 여러분들 편차가 되게 심해요. 특정 친구는 수학 잘 받고 특정 친구는 탐구 잘 받고 이런 편차들이 심해서 내 점수를 잘 반영해 주는 대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성한 중까지 봤을 때는 주로 수학의 반영 비중이 큰 대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국어의 비중이 큰 대학들도 있죠. 국어의 비중으로 본다면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가 이화여대, 경희대, 사회보다 좀 높고요. 수학 성적이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탐구 성적이 높은 대학은 한양대 인문이 서울시립대의 인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골고루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산업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대학에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보시고 캡처하셔서 같이 보시면 참 도움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의 충원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폭풍 추합이신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중앙대, 자 그리고 한국외대도 높죠. 지금 홍익대도 높아요. 이 세 개 대학의 폭풍 추합의 공통점은 다군입니다. 중앙대 다군이 굉장히 충원율이 높았고요. 보시면 한국외대는 다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해당하는 충원 인원 중 경영학과를 모집했던 이 다군의 추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충원 인원은 주로 다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군을 지원하실 때는 충원까지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개 대학의 영어의 실질 반영 점수를 제가 리스트해 봤더니 제일 많이 다 반영하는 대학부터 추려봤어요. 제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경희대, 홍익대 순입니다. 경희대학교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이 나고요. 3등급과는 1등급으로 지원했을 땐 거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수 이렇게 많이 벌려놨어요. 그쵸? 자, 따라서 내가 영어를 조금 더 잘 보았다면 6.25%의 영어에 위험이 있는 1등급이라면 경희대학교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려해 보시는 거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7일에 변환표준 점수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환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사탐관의 유불리와 또 사탐과 과탐관의 유불리를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 본 사탐 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는 50점이죠. 원점수 50점 다 동일할 텐데 50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100이 나오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만점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 보았을 때 가장 표준 점수가 높은 건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이에요. 근데 표준 점수가 100점을 맞아도 63점이 나오는 과목도 있네요. 이 편차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해당 점수를 100분위에 맞는 점수로 동일 점수로 그냥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경제부터 정치와 법까지는 같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변환표준 점수가 내가 만약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쪽이라면 해당 다른 과목과 격차를 많이 벌려주는 대학이 유리하고요. 나는 정치와 법을 했는데 만점인데 나는 너무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격차를 좁혀주는 대학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자, 이와 같은 사항들 대학별로 변환표준 점수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자연계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계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보게 된다면 인문계열 표준 점수보다는 자연계열 표준 점수가 좀 더 높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대로 반영한다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이를 100분위 점수로 그대로 환산시키는데 사탐과 과탐의 유불리를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추는 이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게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요걸 동국대학교 전년도의 변환표준 점수를 그대로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었는데요. 현재 올해 본 사탐의 가장 최고 표준 점수는 사문과 윤리와 사상 68점이고요. 가장 낮은 점수는 정치와 법 63점입니다. 과탐 중에 가장 높은 표준 점수는 77점인데요. 따라서 사탐 본 친구가 어떤 친구는 사문을 했고 어떤 친구는 정치와 법을 했을 때 이 표점의 차이는 5점입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점수 100분위에 맞는 점수를 그대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점수를
빼면 5점이 아닌 3.2점이 되고요. 사회문화와 지구과학의 편차는 9점이 나죠. 근데 해당하는 백분위를 그대로 점수를 주게 되므로 해당하는 점수는 9점이 아니라 0.49점이 되고요. 정법과 지과2를 한 친구는 표점이 14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해당 백분위에 맞는 변환표준 점수를 찍어주면 정법은 65.87 그리고 지과는 69.38이 되겠죠. 해당 점수를 빼면 14점이 아닌 3.5점 차이로 격차가 좁아들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사탐 과목에 유불리가 얼만큼 적용되느냐, 과탐과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추어 주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12월 17일부터 각 대학별로 꼭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건동홍이라고 하는 라인으로 대학들이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 수능의 활용 지표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자, 요 중점적인 대학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변환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탐구의 유불리를 조정하는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이와 같은 대학들은 과탐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항들 보셔야 되는데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한다고 할 때는 내가 본 사탐 과목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생활과윤리, 세계지리, 세계사, 정치화법 올해 수능 본 사항에서 표준 점수는 쭉 내려오는데 같은 표준 점수, 예를 들어 정치화법에 63점의 표준 점수를 맞았다면 해당하는 친구의 백분위는 97점입니다. 근데 같은 63점이지만 세계사는 백분위가 86점이에요. 따라서 내가 정치화법을 봤는데 63점을 맞았다라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테고요. 나는 63점인데 세계사를 본 친구라면 백분위가 아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1점을 근거로 본다면 61점 근방 내에서 어느 과목이 가장 백분위가 높게 나오고 적게 나오는지에 따라 내 점수의 과목이 백분위가 유리한가 또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가 이걸 감안해서 지원하시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별로 입시를 조금 더 포커싱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는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군 단위의 변동이 조금 더 있었고요. 학과 단위 선발이 좀 강화됨에 따라 경영학부가 경영학다군 그리고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가군 이렇게 좀 배분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등급 점수의 변경에 따라 영어의 영향력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경영경제대학의 경우 수학의 비중이 45%로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 친구들의 교차 지원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니 요 해당 대학은 좀 염두하셔서 지원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계열별로 수능 반영 영역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중앙대에 지원할 때 내가 내 점수로 어떤 대학을 계열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를 검토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공공인재는 수학탐구, 경영경제대학은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들 내가 유리한 쪽이 어느 계열인지를 보시고 지원하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영어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97.2등급이었던 게 98.2등급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2, 3등급인 친구들도 중앙대에 지원하기에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라는 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대학교의 충원 인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폭풍취합 다군 볼 수 있고요. 무려 충원율이 1000%에 이를 정도로 충원율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앙대에 지원할 때는 해당 충원율이 이 정도까지 돌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염두해서 다군은 지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정시 모집이 확대됐습니다. 모집군 또한 변경됐는데 초등교육과는 교대와 같이 나군에 선발하는 걸로 올해 전형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의 경우 인문으로 의예과와 그리고 약학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해당하는 요 의예 계열은 의예 약학 계열은 점수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성향이 자연계에서 넘어오는 거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걸 반드시 꼭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점수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염두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균관대, 중앙대에 비해서 수학의 반영 비중이 낮습니다. 이것 또한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문 통합 선발로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는 게 이화여자대학교인데, 그런데 이 인문 통합 선발 안에는 자연계열 친구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모의 지원이나 또는 경쟁률 등을 통해 자연계열이 인문계를 오는 경향들을 판단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화여대는 다른 중앙대 또 성균관대보다 수학의 반영 비중이 적은 편이고 국어와 탐구의 비중이 많습니다. 영어는 3등급부터는 조금 점수의 차이가 크다라는 점 염두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충원율 보시게 될 거고요. 일반적인 충원율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연고대학교에 합격해서 추합이 나오게 되는데, 연고대는 서성한 라인 쪽이 좀 더 추합이 많기 때문에 서성한 라인보다는 추합이 조금 적은 편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경희대학교는 정시 모집이 확대됐습니다. 가구는 서울, 나구는 국제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서울 한의의 계열의 인원이 약간 더해져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과 사회 계열의 수능 방역 영역이 좀 다릅니다. 내 점수가 어디에 유리한 계열인지 판단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경희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의 반영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 맞은 6%의 위험이 있는 친구라면 경희대학교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거, 이것 또한 말씀드리고요. 경희대학교는 군을 바꾸지 않고 가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에서 안정이나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첫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률과 충원율의 증가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아시고 지원하시는 것 또한 좋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인문과 사회계열에 뽑는 인원에 따라 조금 반영 비율이 다르죠. 사회계열의 수학이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징 말씀드린 대로 영어의 반영 비중이 커서 3등급인 친구는 1등급으로 점수 차이가 꽤나, 2등급과도 점수 차이가 꽤나 크므로 어쩌면 3등급은 경희대 지원은 조금 다른 대학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영어의 반영 비중이 크므로 해당 올해의 수능 결과를 비교해서 볼 때 1등급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2등급의 비중은 상당수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에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 있음에 따라 2등급을 맞았던, 1등급을 그 전에 1등급을 맞았던 친구가 아쉽게도 2등급에 약간 밀려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만약 영어 1등급이라면 적극 경희대를 고려해 보시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충원율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충원율 보시게 될 겁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정시 모집 인원 추가됐고요. 가나 다군을 모집하는데 경영학을 다군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충원율이 굉장히 높고요. 고른 성적을 갖고 있는 분포의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성향이 있고, 영어 등급의 점수를 변경했는데 영향력을 조금 낮췄어요. 어찌 보면 많이 낮추기도 했어요. 1등급과 2등급의 갭의 차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따라서 영어 2등급인 친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지원한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국의대의 충원율 경쟁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군에 있는 경영학부에 충원율이 682% 나오는 사항 볼 수 있고요. 다른 대학들은 쭉 다른 학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니까 책을 통해 찾아보시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정시 모집이 확대됐습니다. 가구는 도시행정, 인공지능, 자유전공학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구는 인문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 1과 인문 2의 수능 과목 반영 비율이 다른데요. 인문 2는 거의 상경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등급별 점수를 좀 바꾸었는데 영어의 영향력이 좀 감소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인문 1과 상경 계열인 부분에서 수능 반영 영역 비율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당하는 시립대학교는 그전 2등급과 1등급의 격차에서 현재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좁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이거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립대의 충원 인원 경쟁률입니다. 건국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 모집 인원 중 가군이 72명, 나군이 309명, 다군은 9명입니다. 인문 1, 2에 수능 과목의 반영 비중의 차이가 있는데 과목들이 좀 많이, 학과들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내가 건국대학교에 지원한다라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반영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큰가라고 하는 부분 꼭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건국대학교 충원율이고요. 다군에서 모집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8명이 충원율이 1000%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 꼭 유념하시고 다군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대학교도 정시 모집이 확대됐습니다. 가군과 나군, 다군 안배하는데 가나군이 좀 안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행정학부는 나군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AI 융합학과가 신설됐는데 이건 다군으로 들어옵니다. 다군으로 들어온다면 앞서 보셨듯이 충원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으시겠죠. 또한 이 동국대학교는 영어의 비중이 20%나 되어 있지만 등급 간의 점수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따라서 1, 2, 3등급, 2, 3등급까지도 지원했을 때 그닥 크게 리스크가 없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대학교의 충원율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충원율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는 정시 모집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익대학교는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으나 수시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전년도에 99명이 2월 인원이었어요. 약 30% 정도는 2월 인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홍익대에 지원할 생각이시라면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보시고 지원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영어의 반영 비중이 경희대보다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3등급 이유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3등급인 친구들은 2등급인 친구들은 지원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죠. 3등급인 친구들이 지원을 좀 꺼리는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 또한 감안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요. 홍익대학교의 또한 특징은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탐구 과목 간의 유불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불리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과탐이 사탐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점수 계산하시고 따라서 교차 지원 여부가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경향까지 보시고 지원하시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충원율과 충원 인원이 굉장히 많은 대학입니다. 다군을 전력으로 하는 거의 첫 번째 대학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끝까지 충원율까지 고려하시고 커트라인 잡으셔서 지원하시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험난한 입시를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은 오늘을 위해 고생한 여러분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